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 중에 하나가 재산 명시 신청이죠. 자, 그런데 과연 채권자분들에게 득이 되는 절차일까요? 아니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되는 절차일까요?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 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고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재산 명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를 법원에 나오게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재산 조회까지 해서 채무자의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볼 수도 있죠. 자,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이런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거나 또는 감치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를 구속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재산 명시 절차는 채무자만 보호하는 법이 난무하는 현행 법 체계에서 정말 채권자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법적 절차죠. 자, 하지만 왜 추심 전문가들은 이 좋은 재산 명시 절차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재산 명시라는 절차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절차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는 재산 명시라는 절차가 무엇일까요? 우선 판결문, 조정두서, 지급명령, 공증 등의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 여러분들이 법원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내도록 하는 절차죠. 또한 채무자는 자신이 제출한 재산 목록에 대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법정에 나와서 선서까지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 법률에 있는 내용만을 본다면 채권자가 아주 쉽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압박용으로도 아주 좋은 절차인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또한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심에서 채권자 여러분들이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소송사건 확정이 되진 않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채무자가 1심에 불복하여 2심인 항소심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향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감치, 즉 구속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해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산 명시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재산 명시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아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송달을 못 받으면 채무자가 작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송사건처럼 공시 송달에 의한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신청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자신의 재산 목록을 낱낱이 밝히기도 싫고 또한 법원에 출석을 하기도 싫어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상황도 실제 종종 발생을 하죠. 자, 그렇게 하고선 자신은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등을 받지 못해서 몰랐다고 하거나 또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모든 채무자들이 편법을 이용하여 회피를 하고 또 빠져나가 버린다면 재산 명시 절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62조 9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185조, 189조를 보면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뒤 그 후의 주소, 즉 송달 장소를 바꾸게 되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
송달 장소를 바꾼 뒤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을 받았던 장소에 등기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그냥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송달만 잘 된다면 재산 명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분들에게 그나마 희소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신청 방법과 구비해야 될 서류들을 알아보시죠.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자, 인터넷을 켜시고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화면 왼쪽 상단에 서류 제출이란 메뉴가 보이시죠? 거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민사집행 서류가 보일 것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 명시 및 감치라는 폴더가 있죠. 거기서 로그인 후 재산 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할 서류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송달료 납부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초본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할 때 집행 권한은 사본으로 제출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채무자는 재산 명시 절차에 있어서 어떤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채권자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시죠. 우선 채무자는 30여 가지 이상의 재산 목록에 체크를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화면으로 재산 목록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주식, 전세권, 임차권, 자동차 등등 채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많죠. 그렇다면 채무자가 직접 본인 재산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또 명백하게 밝히는지가 재산 명시 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참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산 목록 중 동산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동산 중에는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기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솔직히 채권자 여러분들이 채무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현재 본인 주머니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상황에서 재산 목록에 본인이 소지한 현금 1,000만 원을 솔직하게 체크를 하고 또 기재하는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 채무자 주머니에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는 본인 아니면 세상 어떤 누가 알겠습니까? 설령 돈이 있다고 적어낸들 채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압류를 할 수도 없는 재산을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재산 목록에 자기 수중에 현금이 얼마가 있다고 적어내는 채무자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항도 한번 볼까요? 채무자가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될 사항 중에는 채무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차고 끼고 다니는 시계, 목걸이, 금은과 백금류, 또 보석 등도 솔직히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채무자가 그걸 다 적어내고 또 본인 것을 가져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산 목록 중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보험 등도 기재를 하라고 나와 있죠. 자,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보험은 나중에 확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 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에 기하여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적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출한 내용을 열람해서 채권자분들이 보고 저기 통장에 얼마 정도의 예금이 있구나 하고 압류를 들어간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압류가 되는 시점에 그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을까요? 채무자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무자가 재산 목록에 기재를 한 후에 예금을 출금하거나 또 자기 의사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압류를 해서 들고 가라고 돈을 거기다 버젓이 그대로 둔다? 그건 24년 동안 제가 추심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다른 재산 목록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자신이 받아야 될 채권이나 부수입 등 이런 것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밝히는 경우도 없겠죠. 자, 그래서 재산 명시 절차의 실효성 등의 문제로 추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 명시를 진행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고 또 그에 따라 아무런 변수도 없이 채권자분들이 강제 집행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면 세상에 채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산 명시 절차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을 낱낱이 밝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채무자는 본인이 제출한 그 재산 목록을 채권자가 보고 어떤 절차를 취할지 바보가 아니면 충분히 예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의 배를 때릴 것을 알고 긴장하고 힘을 주면서 방어를 한다면 맞아도 큰 데미지는 없겠죠. 자,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맞는다면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돈을 받는 채권 추심은 본인이 무엇을 할지 채무자에게 다 알려주고 또 준비를 시키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채권자분들은 더욱더 불리한 상황과 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받는 추심은 정말 은밀히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확실한 약점을 공략해서 지체 없이 한 번에 폭풍처럼 몰아붙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계획 그리고 내가 가진 패를 전부 다 꺼내 보이게 되는 재산 명시 절차를 섣불리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비교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재산 명시를 하면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신청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는 의도와 추심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라면 채무자가 재산 명시에서 채권자분이 알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보다 축소를 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채무자가 거짓에 재산 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하여 채권자분들은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죄 또는 위증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면 편안하게 앉아서 합의를 보고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가지고 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채무자의 재산 상태 그리고 신용 상태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정보회사가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발로 뛰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돈도 직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재산 명시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내는 추진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 뒤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영상을 통해서 전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재산 명시 절차는 사전 조사를 하고 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말 채권자분들에게 유리한 법적 절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만 이용을 한다면 완전히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돈을 받는 채권 추심은 수많은 전략과 또 채무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재산 명시 이후 일어나는 재산 명시 기일과 채무자의 감치 등 재산 명시 절차를 이용하여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하고 또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